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먼저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면 그것은 이 질문이 가볍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행복이라는 말을 들어왔고 또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온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바쳐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밀었으며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책임으로 채우며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뿐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뒤돌아보면 기뻤던 기억보다 참아야 했던 시간이 더 많았고 웃었던 순간보다 침묵했던 날들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기준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솔직하고도 낯선 질문은 한 철학자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고 희망적인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을 탓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묵묵히 살아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가볍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군가는 웃으며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늘 책임과 걱정을 짊어진 채 하루를 버텨야 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서 찾으며 괜히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의 방향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원래 편안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시절은 인생에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보호받아야 했고 어른이 되면 책임이 생기며 나이가 들수록 감당해야 할 무게는 점점 늘어납니다. 돈, 가족, 관계, 건강까지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인간의 기본값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힘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 기준은 인간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기쁨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반면 고통과 걱정은 조용히 오래 머무르며 우리의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사람과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남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살지 못했는데 그럼 내 인생은 잘못된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특히 인생의 어느 정도를 지나온 후에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속도가 느려지면 비로소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적었던 인생, 웃음이 많지 않았던 삶을 떠올리며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삶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재단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애초에 행복을 꾸준히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하나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걱정이 없고, 마음이 가볍고, 매일이 만족스러운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인간에게 오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끊임없는 결핍의 구조를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었고,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으며, 만족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두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는가 보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태도로 버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견뎌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후회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행복이 우리 인생을 오래 붙잡아주지 못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기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날들을 우리는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마음속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을 가능하게 한 힘은 기쁨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이 의미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생이 즐거워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왜 이 삶을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의미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대신 목표와 성공, 성취 같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표는 이루고 나면 사라지고 성공은 오래 머물지 않으며 성취는 또 다른 부담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견뎠고 누군가는 책임 때문에 버텼으며 누군가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미를 위대한 사명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유, 내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는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 많이 얻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이해하려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란 인생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의미는 우리를 웃게 만들지는 않지만 쓰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기쁨은 사라져도 의미는 남아 우리를 붙잡아 주었고 바로 그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았고,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이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받아들임의 힘을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지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긍정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고통을 사랑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런 길을 걸어야 했는지 끊임없이 따져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인생은 설명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온 일도 많다는 깨달음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더 이상 모든 일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를 정리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더 얻으려는 욕심을 줄이고 지나온 삶을 재평가하며 자신을 괴롭히던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말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괜히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는지를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지켰고 책임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덜 아프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존엄한 인생을 떠올릴 때 특별한 업적이나 눈에 띄는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거나 이름을 남겼거나 남들보다 앞서간 삶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기준이 얼마나 좁고 가혹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특별한 성공 없이도 삶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인생은 정말 존엄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엄을 결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엄은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포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책임이 버거울 때, 관계가 너무 아플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날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날을 그냥 살아냈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해서가 아니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하루를 이어왔습니다. 존엄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박수받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아파도 출근했던 날, 마음이 무너져도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던 시간, 자신의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선택했던 선택들 속에 존엄은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위대해지는 순간은 환호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견뎌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도,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럼에도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꿈의 크기와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인생을 부끄럽게 살았는가, 아니면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견뎌냄이라는 단어는 분명 어울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견뎌냄이야말로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깊이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존엄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날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뒤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 견뎌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때때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그 질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즐거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책임을 버리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리를 지켜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고단했기에 웃음이 적었을 뿐, 그 인생이 가볍거나 가치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깎아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아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말입니다. 인생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긍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나온 시간들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삶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